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트래블 데일리에서 만들고 여행 중개소에서 전해드리는 동영상 우리 여행업계 소식입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자, 하반기에 아시아와 중동 지역 주요 박람회 일정들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알찬 것들이 많습니다. 요거 공개해 드릴 거고요. 국제관광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관련한 자료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캐나다 관광청 퀘벡 쪽에서요. 드라마 도깨비 종방된 지 5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그리고 태국에서 불법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있죠? 이런 것들 그거 관련한 규정 공표를 했습니다. 제가 요 단어를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요 단어를 언급하면 유튜브에서 좀 불이익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대머머라고 시작하는 요거 이렇게 흡연 관련한 것 비슷한 건데요. 요거 관련 규정 알렸고요. 에어부산이 부산과 세부 운항을 다시 시작하고요. 에어아시아 항공사는 그동안 취소편 관련한 그 여행 상품권을 제공했었는데 요거를 다 완료했다는 소식. 부산관광공사가 DMO 사업을 추진하고요. 제주항공과 제주안전체험관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창간 7주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인사글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여기까지가 헤드라인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관 기관에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 및 한국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해 주요 해외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죠. 2022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아시아 중동 지역 주요 관광 박람회 및 이벤트 참가사를 또 참가 기관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자, 볼게요. 2022년 하반기 아시아 중동 지역 주요 박람회 및 이벤트 참가 일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7월에서 12월까지고요. 박람회 일정은 지금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엑셀 파일을 변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라 잘 보이십니까? 예. 요렇게 돼 있고 자세한 걸 보고 싶으시면 제가 똑같은 표를 그 텍스트 뉴스에다가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접수 대상은 지자체와 ROT 그다음에 여행사입니다. 주로 여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청 접수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하고요. 신청 방법은 양식에 의거해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메일은 그리고 뭐 제출 내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의사항 그다음에 문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관련한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꼭 참가해야 될 만한 데가 있는지 살피신 후에 결정하신 후에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국제관광이 어떻게 회복이 좀 돼가고 있나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좀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역별 회복 현황과 주요국의 입국 동향인데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국제관광 동향 2022년 제4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요거를 좀 저희가 발췌를 해서 보내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세계 관광의 회복 현황을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죠. 올해 1분기에 기준으로 국제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해서 UNWTO의 3월 전망치 대비 빠르게 회복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세계 관광객 수는 2019년 동기 대비 60.1% 감소한 수준인 1억 1,700만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해서는 182%가량은 증가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회복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선 좌석 공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국제선 좌석 공급은 인터내셔널 시트 카파시티라고 하네요. 요것도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1월에서 2월 오미크론 확산으로 회복이 주춤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3월 이후로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UNWTO 전문가 패널 조사 2022년 5월 조사를 보면요. 대다수의 전문가가 올해는 2021년에 비해 국제관광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2022년 1월에 실시한 조사에 비해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회복을 전망한 전문가는 증가하고 2024년 또는 그 이후로 전망한 비중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 회복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먼 지역 말고 우리 가까운 쪽 지역부터 볼게요. 아태 지역 2022년 3월 국제 여행객 수는 2019년 동기 대비 91.4% 수준이며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세부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가 마이너스 95%, 동남아시아가 마이너스 94%, 오세아니아가 83%, 남아시아가 60% 정도로 좀 깎였어요. 줄어들긴 했어요. 1, 2월에는 남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이 모두 2019년 대비 90% 이상 감소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으나 3월에는 오세아니아에서 두드러진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볼게요. 동북아 지역은 2022년 1월에 비해 1월에서 3월 기간 좀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구주와 미주 지역은 국제 여행객 수가 2019년 동기 대비 미주가 41%, 유럽이 38% 수준으로 회복돼서 가장 뚜렷한 회복세는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두 지역 모두 2022년 1월 대비 2019년 동기 대비 감소율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모습을 보여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제관광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항공 등 관련 서비스 인력 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항공기 조종사가 퇴직하거나 또 신규 조종사가 다시 왔을 때 경험 부족, 그죠? 그 다음에 항공 좌석 공급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국 입국 도약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국과 일본, 대만 뭐 요런 출입국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현황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꾸준히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렸기 때문에 요 내용은 일단 저희 방송에서는 생략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다음 소식.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마음속에 진한 여운이 남아 있으신가요? 드라마 도깨비. 요게 벌써 끝난 지 5년이 지났네요. 참 세월 빨라요. 그죠? 그래서 요 5주년을 기념할 좀 장소 이벤트가 하나 열립니다. 서울 한복판 어디 인사동 골목에서요. 공유와 김고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퀘벡과 한국을 오갔던 빨간문 레드도어 요 빨간문이 7월부터 인사동 이게 뭐야 코티라고 읽어요? 코티라고 읽습니까? 건물에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주한 퀘벡 정부 대표부가 준비한 이벤트는 퀘벡시티 여행권 이벤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김신, 공유시죠. 김신과 은탁을 퀘벡으로 순간 이동시킨 신비로운 비밀 통로 빨간문은 캐나다 퀘벡의 뿌띠 샹플레 거리에 있다고 하죠. 드라마 인기와 더불어 좁은 골목에 있는 소극장의 연문인 이곳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줄 서서 사진을 찍는 퀘벡의 핫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인사동에 똑같은 모습으로 빨간문 포토존 딱 들어섰는데 애틋하고 로맨틱하고 코미카지했던 도깨비 김신과 은탁을 추억하며 그때 감동 여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월까지 빨간문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상품을 증정을 하는데요. 1등은 퀘벡시티에 있는 진짜 빨간문을 만날 수 있는 항공권, 숙박권 드리고요. 사진을 통해 퀘벡주를 미리 만나보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찾아가 보시면 저의 100마디 말보다 훨씬 여러분들에게 와 닿을 겁니다. 이 이벤트는 8월 말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응모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 포스팅을 개인 SNS에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빨간문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하고 퀘벡 빨간물 서울 뭐 해시태그 포함한 개인 SNS에 올렸을 경우에 이제 추첨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1등에게는 에어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1박 숙박권, 입장권. 그 다음에 또 다른 분한테는 라벤더 바디용품, 그 다음에 뭐 메이플 워터도 드리고 다른 분한테는 뭐 이렇게 드립니다. 자, 종로 3가역이고요. 1번 출구, 1번 또는 5번 출구로 나가시면 된대요. 종로 3가역 1번 출구 또는 5번 출구. 종로 3가역은 5호선이랑 3호선 만나는데 출구는 다 따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예요. 1번 출구면 1번 출구, 5번이면 5번.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소식. 태국관광청이 그 현지에서 이제 그 해서는 안 될 그 대머머라고 하는 요 흡입 관련한 규정을 홈페이지에 안내했어요. 지난 6월 9일부터 적용된 태국의 대머머 관련 일부 합법화에 따라 여행자들은 대머머와 대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정과 규칙을 엄밀히 숙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와 건강 목적에만 한정이 되고요. 대빵빵빵을 합법화했는데 의사의 허가가 없는 한 20세 미만은 소유할 수도 없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및 금지된 그 해서는 안 될 그 약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건 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태국에서는 허가가 되고 네덜란드에서도 아마 허가가 된 걸로 아는데 한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했다. 걸렸다. 그러면 한국법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네. 다음 소식. 에어서울이 29개월 만에 부산에서 출발해 세부로 향하는 부산 세부 노선 재개했습니다. 13일부터 부산 코타키나발루, 부산 나트랑 인천 다낭 등 3개 노선을 잇따라 운항 시작한 가운데 부산 세부도 운항을 재개한 거지요. 그래서 오전 8시 김해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주 2회 월요일 금요일 비행시간은 다 4시간 한 20분 정도. 항공기는 195석 짜리 A321 200 기종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지방에 지금 막 전 세계 나가고 계속 공급하는데 문제는 그게 안 찬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행사 분들이 되게 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글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급석이 들어가는데 일단 항공사 입장에서는 공급석을 일단은 많이 넣겠죠. 근데 예상치가 또 빗나갈 수 있겠죠. 인간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저희 그 트래블 데일리 창간 7주년을 맞이해서 컬럼 겸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요거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7월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7월이자 지나가 버린 2년보다는 조금은 나은 7월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2년에 대해 7배에 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022년 7월을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일단 기분 좋은 숫자죠. 행운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인간에게 어떤 쉼을 주는 숫자입니다. 이른바 안식년이라는 해도 7주년, 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7년이 7번 지나면 50년이잖아요. 이 50년은 희년이라고도 맞이하는 인류도 있습니다. 또 종교도 있고요.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고 달콤한 쉼 같은 7이 틀림없습니다. 자, 저희 트래블 데일리는 7월 15일부로 창간 7주년을 엊그저께 지났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희 트래블 데일리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마주했습니다. 7년 전 지금과 같은 방식의 뉴스 유통에 대해 절하된 평가와 예측이 난무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인 방식이 되었듯 저희 트래블 데일리는 언제나 과감한 혁신과 도전 그리고 상식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여행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정보와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한 정보 전달에도 더 집중하겠습니다. 읽는 뉴스에서 보고 듣는 뉴스로 가일층 속도를 내고 변화하겠습니다. 주제 넘은 소견이지만 우리 여행업계는요, 전 세계와 가장 많은 소통을 함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군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와 습성이 남아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 유통의 변화에 대해 매우 늦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여행사의 고충은 더 커지고 있고요. 이제는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변화에 대한 늦은 태세 전환이 원인으로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따라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트래블 데일리는 업계 여러분들이 혁신을 하고 속도를 내고 좀 더 진보적인 태세로의 전환을 위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들을 앞장서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창간 7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리고 약속하는 메시지입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별 다를 것 없는 찬강 기념일이지만 그래도 5주년, 6주년 때보다는 한층 좋아진 분위기인 만큼 저희도 케이크 하나 사서요 7개의 초를 꽂아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7년의 세월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광고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